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성. 저는 벌입니다. 저희가 6월에 그룹 전시를 하려고 하죠. 큰 주제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시간은 작가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예술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작가님은 오나경 작가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오나경입니다. 네. 오나경님의 이전 에피소드를 듣지 않으셨거나 들으셨어도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나경이고요. 미술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6월 달에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작가 오나경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나경 작가님은 지금 어떤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 전시의 전체 주제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접근을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뭐 소통, 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아직은 없어서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제가 조금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는 있지만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주제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의 주제는 이제 그러면 나의 이야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뭐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했던 거는 의외로 약간 패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시를 준비를 해야지 하고서 작가들은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해와 작품은 좀 다루기가 어려워서 패션은 정보도 좀 많고 또 좀 그 상업적인 부분들이 저랑 좀 결이 맞는 것 같아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영감을 얻고 그거를 어떤 시스템으로 쇼까지 준비를 하는지를 한번 탐구해봤어요. 근데 그 과정을 따라가면 마치 저도 이제 쇼가 6월 말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영감을 중순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자 해서 처음에는 영감을 얻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같은 거를 한번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네. 과정? 그러니까 영감을 어떻게 얻고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표현을 한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 출발점이잖아요. 그 주제.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이거를 나는 이런 스타일을 아니면 이런 주제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그게 수집이 되는지 처음에.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나요? 네네. 제가 그 디자이너의 스케치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세요? 네, 아니요. 오늘도 책이 나왔거든요. 거기 그 책이 이제 그 패션 디자이너들 중에 유명한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모아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감은 어디서 얻고, 뭐, 언제 작업을 할 때 몇 시 작업을 잘 되는지, 뭐,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팀을 꾸리는지 이런 걸 다 수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따라가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서 작업물을 완성하는 데에도 시스템이 있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전시를 하는 거니까 나도 이제 그 시스템을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 디자이너 거잖아요. 네. 그럼 나경님 것도 그러니까 나경님 것만의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뭐 찾으셨나요? 이제
제가 이 책을 예로 들었던 이유가 정말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검색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다, 뭐 자극이 됐다 하는 영화나 뭐 책 이런 것도 좀 관심이 가면 이제 가지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영감을 따라가면서 약간 이미지도 수집을 좀 해보고 그러다 그거를 이제 2권까지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영감들을 얘기하니까 어떤 거는 뭔가 예를 들면 뭐 좀 너무 귀여운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좀 난해할 수 있는 게 나는 왜 이게 약간 심장이 두근거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나는 솔직히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만의 스타일을 얘네가 알려준 건 아닌데 이제 많은 이제 이미지들이나 뭐 이 사람들의 영감들을 보다 보니까 나 좀 약간 과격하고 좀 잔인하고 좀 슬프고 막 이런 거에서 좀 더 뭔가 심장이 뛰네? 막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래서 중요했어요. 내가 어떤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고 뭐를 표현하고 싶고 하는 거를 찾는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 싶었어가지고 이게 저의 전시할 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과정이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필요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나경님은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었나요? 이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저를 이제 작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이미 컨셉이 정해져 있고 그 컨셉을 좀 더 보기 좋게 발전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저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의 색깔이 있다기보다는 빨리 잘 맞추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제 색깔이 들어가긴 하지만 출발점 자체는 제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잊고 지냈던 것 같아서 그 작업을 한 2월달? 1월달? 이때 나를 찾아서 뭐 이런 거. 나를 찾아서. 좋네요. 얼추 그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 그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였거든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나를 찾아서의 시간을 보내다가 근데 나 오나경 궁금해? 아무도 안 궁금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이제 나라는 거에다가 한정 짓는 게 나는 곧 오나경 이게 아니라 지금 생각했을 때는 나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수많은 디자이너의 영감, 뭐 작업 과정을 보고도 그중에 저는 마음이 동하는 디자이너는 한 뭐 3-4명이었어요. 근데 이 3-4명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꼭 나는 아니고 나 같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표현 방식에서 하는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작업을 보고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생각을 해봤던 게 나 같은 사람들이 저가 만든 작업물이나 아니면 뭐 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 내가 지금 느꼈던 거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주제를 이렇게 시각화했네 하고 관심이 가는 그 몇몇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저는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좀 너무 공허하고 이런 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유의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화끈하게 한번 드러내보자? 이런 게 이게 주제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다 맞아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MT 갔을 때 그 전날에 갔다 와가지고 자극이 돼서 계속 그때도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독립출판 저희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탁 하고 맞은 게 진짜 모든 것이 다 주제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잘 팔리고 뭐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진짜 뭐든지 다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꺼낼 수 있냐?
엄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어떤 한 분이 쓰시는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자기의 우울증에 대해서 쓰신대요. 근데 우울증을 되게 숨기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되게 드러내는 게 힘든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뭐 너 꼭 드러내야 돼 이러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분은 이제 자기는 그걸 드러낼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책으로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럼 그 책을 읽고 아까 이제 나경님이 뭐 공허함이나 그런 걸로 인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어쨌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작품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라는 것은 대부분 내 생각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었느냐?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면은 해도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건 아니야 나 혼자만의 간직을 해야겠어라고 한다면 뭐 다른 걸 꺼낸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아왔던 말을 지금 풀어놨어요. 다음 질문은 어떤 매체나 형태, 그러니까 매체 형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어제 당근으로 네. 3D 프린터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 이제 프린팅을 하고 도색을 하고 구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명이 되게끔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모든 작품은 그 주제가 있고 그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의 용도는 조명인 거죠. 뭐 장 스탠드, 단 스탠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그렇게 몇 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수의 작품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긴 한데 네.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팔 생각은 있으세요? 팔리면 다 팔아야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누군가 그 감성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저격당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은 좋겠고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그 실체를 저도 아직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 단계인데 제일 걱정이 드는 거는 그럴듯할까? 인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리고 왜냐면 제 성에도 차야 되니까. 맞아. 근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맞아. 그 정도의 뭔가 실행을 하고 뭔가 수정을 하고 할 시간이 안 되고 조금 성에 안 차도 일단 밀어붙여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시가 의미가 있긴 하는 거죠. 데드라인이 있는 것 자체가.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이제 한 달 정도를 겪어보고 더 좋으면 왠지 전 좋을 것 같아요. 좋으면 이제 계속해서 뭐 한 달에 하나 정도 뭔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수집하고 그거를 이제 그 조명에 저는 꽂혀 있는 상태여가지고 조명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아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 얘가 막 어디에 막 거창하게 걸려있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어떤 카페 사장님이 자기네 무드랑 좀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좀 기괴한데 뭔가 무드랑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카운터에 턱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얘네가 어딘가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직 저도 이 실체를 보진 못했지만 꾸준히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조명에 꽂히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진짜 예전부터 그 조명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엄청 어릴 때부터. 왜 그랬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필리핀으로 약간 한두 달 어학연수 같은 걸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밤에 이제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가정집들이 다 그 조명이 전구색인 거예요. 노란빛? 그리고 뭐 어딘 꺼져 있고 어딘 켜져 있고 이랬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예뻤어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냥 형광등을 켰거든요. 지금은 좀 무드가 있게끔 조명 세팅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는 그냥 어디 가도 냅다 그냥 형광등 딱. 근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저런 감성으로 구역 자체가 저런 감성의 빛이 있을 수도 있구나 싶은 거예요. 21살 때 이제 유럽 한 바퀴 돌면서 그 일상의 디자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와 진짜 예쁘다. 미쳤다. 막 카페마다 디자인도 다 다르고 인테리어 같은 거 다르고 거기에 있는 이제 장식품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이쁘고 재밌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녀와서 아 내가 만약에 조명을 만들면 좀 우리나라도 곳곳에 예쁜 빛이 뭔가 디자인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되게 따뜻한 감성인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조명 공방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해서 뭐 찍어내거나 막 이런 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당시는 아직은 그래도 무대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 무대 조명이 너무 좋아서 이 과를 선택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 무드나 그 라이트가 너무 이쁘다? 환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조금 잘 나가는 건축가 분이 계셨는데 그때 약간 제가 어리니까 조언을 구하러 이렇게 갔어요. 오. 지인이 연결해 준 거죠. 고민이 많아 보이니 한번 가봐라. 근데 그분이 진짜 엄청 심하게 그쪽 길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이미 뭐 어쩌 대량 생산부터 해가지고 뭐 이케아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그쪽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막 되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나 저 말 안 들어. 왜 저렇게 말해? 무례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약간 저도 모르게 계속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막 뛰어들 필요는 없나? 이러면서 그냥 학교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을 때도 나 그때 하고 싶었던 조명 이게 지금인가? 약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명에 꽂힌 상태가 된 거죠. 어릴 때부터 관심 있었던 거를 푸는 거네요. 네네네. 한번 풀고 났을 때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꾸준히 할 수도 있긴 한데 해봐야 맞아.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시작해본다, 네. 맛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그 중간중간 만날 때 나경님이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내 상상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새로운 느낌을 유니크한 아이디어다. 내 머릿속에선 절대 나올 수 내 없는. 머릿속은 그런 걸 생각할 그 능력이 없어.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맞죠.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반응 그렇잖아. 다 오, 맞아. 이랬잖아요. 와,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걸 나경님의 작품을 본 관객이 느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제 작품을 본 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점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기괴한데 눈이 가고 위로받네? 라고 느낄 수 있으면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폴로 마르코? 뭐지? 뭐예요? 무슨 마르코? 그 빨간색 마크 로스코. 마크 로스코라는 작가님이 저는 항상 이렇게 시험을 당한답니다. 그러면 벌림은 치매 예방이 되죠? 맞아요. 마크 로스코 작가님도 마크 로스코 작가님도 엄청 유명하신데 작품이 사실 어떻게 따지면 그냥 빨간 네모나 뭐 색깔 있는 네모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리실 때 굉장한 감정을 넣으시고 생각을 넣으셔서 그런 건지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위로를 받는다거나 뭐 혹은 굉장히 격한 감정을 느낀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대요. 뭐 그러니까 유명해지셨겠지만 이게 단순하더라도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나경님의 그 작품도 누군가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기괴하지만 뭔가 위로가 된다.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은근 눈이 계속 간다.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다음 질문은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였는데 그때
저번에 MT 때 우리가 이제 막 술 먹으면서 네. 전시 왜 하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훅 들어온 질문에 뭔가 왜 하지? 하고 답했을 때 왜 살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뭔가 작품을 통해서든 살면서든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벌님이 근데 그게 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게 강박일 수도 있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맞아. 이제 그때 제가 그걸 무겁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그러고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왜 살지? 왜 살아가고 있지? 이런 주제를 계속 생각한다는 게 정말 강박적일 수도 있나? 그러니까 이걸 라이트하게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 좀 빠져 있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나는 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 질문을 다른 다양한 것들, 보이는 것들에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는 게 내 성향인 거죠. 그게 이제 나 왜 살지?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어차피 죽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저렇게 몰두하는 거 그게 뭔지 알고 몰두하는 걸까? 막 이런 고민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데 결국 그 이룬다는 게 살아가는 데에서 의미가 있나? 뭐 내가 잘 살아간다는 건 뭘까? 막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게 막 엄청 무거울 수 있고 삶이란 막 이렇게 막 주제가 막 좀 광범위해질 수도 있긴 한데 그 나만의 약간 그 순간순간의 그 왜들을 집중해 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 이건 아니지만 나이가 엄청 들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왜 살았냐면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막 항상 해피한 건 아니고 뭔가 길 없는 길에 막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순간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같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지금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척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에만 오면 우울증이 아니라 의미가 있지? 어떤 걸 내가 찾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이 맞는 사람들이 뭔가 얘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아직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작가는 그거를 뭔가 얼렁뚱땅 어쨌든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네? 하고 그걸로 자극을 받아서 자기만의 뭔가 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품을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크게 궁금하고 그냥 궁금해서 생각해보고 그쵸. 고민해보고 그런 게 그게 그 나경님의 그런 시각이고 그쵸. 그게 되게 특별한 거고 그걸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나경님의 이야기가 작품으로든 아니면 이런 토크쇼로든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도 이제 나는 이런 케이스고 이 작가님은 이런 케이스네?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게 확장되고 그쵸. 맞아요.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조금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이니까 친해요. 막 다 철학적인 얘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불자고 그 친구는 집안이 완전 기독교인데 지금은 이제 무교인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사람들이 뭔가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나 혼자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을 그러는 걸 안주로 얘기를 하는 사이예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있다 먹다가 그런 주제 한번 나오면 그 얘기만 쭉 하고 서로 되게 시원해져서 집에 가거든요. 그런 친구인데 얼마 전에 만나서 이 친구가 이제 뭔가 주변 사람을 한번 보낸 거예요. 최근에. 그러고서 찾아온 그 슬픔, 부재 막 이런 것들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과정을 저한테 이제 종종 얘기를 해요. 저는 시간 내서 그걸 항상 들어주고 그때 만나서 얘기할 때는 뭔가 머리로는 정리가 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뭐 그분은 어디 간 걸까? 막 이런 거랑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막 이런 약간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저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맞아. 근데 그래도 근데
뭔가 그런 순간은 충분히 힘들어해야 되는 것 같아. 일단 너가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런 감정인 거를 모른 채로 나중에 커지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울어도 돼. 충분히 힘들어하고 뭐 탓도 해보고 뭔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후련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차라리 뭔가 사후세계를 하나 특정하게 믿고 싶대요. 그러니까 믿겠다 얘기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얼마나 편해. 맞아. 그러면 어디로 간지 알 수 있잖아. 그거 내가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또 의심이 들고 그게 아니라는 어딘가에서의 뭔가 반증 같은 걸 발견하면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럼 그때 무너져야겠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말을 해줄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이거 어떠냐. 우리가 지금 사후세계를 모르지 않냐. 그리고 진리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너가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거였네 하고 알았어. 이제 과학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그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가 밝혀진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이거구나. 지금 뭐 우리 누구 여기서 뭐 춤추고 있네. 뭐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럼 그때는 알게 된 거에 대한 뭔가 기쁨, 안도감 같은 거를 느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알고 있는 그 진실이 그 진리가 너가 알게 됐다고 생긴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진짜 진리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지금도 춤추고 있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가 슬픈 거는 너가 몰라서 슬픈 거지 없어 슬픈 거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공허하지 말고 뭔가 상상의 나를 너가 펼치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아무튼 그게 뭐든 지금 어딘가에서 뭐 춤추고 있을 거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냥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말이긴 한데 그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않고 한 걸음 더 알아가는 거에 흥미를 느끼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저 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양자역학 좋아가지고 뭘 엄청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약간 모르면서 읽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그 작가가 막 얘기를 하다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인도 철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거기서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진리를 찾으려 하지 마라.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없다, 뭐 있다 이런 공한 그런 불교 철학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웠는데 그때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 무슨 말이야 하고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다 나 거기서 그걸 읽었는데 이거를 내 언어로 하면은 이런 방식일 것 같아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도 그럼 좀 편안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책도 읽고 막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막 술 먹고 막 운동하고 막 하는 모든 경험들이 이렇게 뭔가 쌓여서 그 친구한테 마치 막 전 진짜 기 모아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을 그냥 쉽게 막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 사람 마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금 위로가 그나마 됐으면 좋겠는 그 힘을 막 모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말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나 잃어버린 것들 다 어딨지? 하고 뭔가 뿌앵 하고 있을 때 괜찮아 다 잃어버려. 막 다 사람들 다 잃어버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거를 잃어버린 사람들끼리 뭐 의지해야 돼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림을 뭐 마주해야 돼가 주제가 될 수 있긴 한데 그거 이제 그때 저의 그 이제 꽂히는 그 마무리점에 작품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그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느낌 받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나 푸시를 해준다거나 뭐 위로를 해준다거나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은 좋겠다. 멋진 이야기네요. 저는 이 멋진 토크쇼가 이야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진짜 내 세계랑 너무 다른 세계가 있고 맞아요.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진짜 깨이는 느낌? 흐려진 내 머릿속에 청소를 해준 느낌. 저도 뒤늦게 들었거든요. 네. 다른 분들 거. 아직 다 듣지는 못했지만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무슨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집에다가 뭐 바 만들어 공준.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그런 그쵸. 그 실행력, 그 실현력 이런 것들도 대단하고 막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 작가님들의. 그래서 와 진짜 다르다. 너무 맞아요. 재밌다. 이게 우리끼리만 재밌을 수 없다. 이거 유명해져야 된다. 무엇을 바라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이거를 글 쓰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쌍방이 아니잖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생각은 정리가 되는데 이 뭔가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그랬다. 이렇게 나 지금 생각했고 다음에 이거 생각할 거고 그렇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토크쇼 자체가 두 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내가 주인공인 그러니까 내 편, 그 타이틀을 내 작가 누구 편이라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메인 게스트일 수 있는 자리가 세상에 언제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쵸. 뭔가 내가 주인공인 거는 학예회 때 혼자 솔로로 하면 주인공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또 단체로 하게 되면 또 그게 아니니까 그런 자리 자체가 좀 더 조리 있게 말하게 되고 또 생각을 더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면서도 막 뭔가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끄덕임을 보면서 아, 이 주제는 좀 흥미가 남들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싶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한번 얘기를 해봤다 막 이런 느낌도 교류를 하게 되고 또 두 분이 하시는 막 에피소드에서 나 저런 경험 안 해봤는데 저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막 확장 융합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치유 프로그램 같기도 하고. 아, 그쵸. 이거 누가 말했지? 그 맨 처음에 저희가 파일럿으로 원정환 선생님을 모셨을 때 그때 약간 그 오은영 선생님 힐링 같다고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약간 사이비 같다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사이비 같은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막 그런 몰아갔어요. 저희가 막 그러면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원정환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완전 예술이야 이러면서 막 저희가 몰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사이비 같다고. 정도 원래 항상 한 장 차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하시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희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방금 든 생각이 되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되게 명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타로를 봤는데요. 그냥 간단한 길거리에서 막 봐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이랑 연애 뭐 이런 걸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 하시길래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좀 새로운 작업도 시작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전반적으로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몇 장을 뽑았더니 그 중에 카드가 진짜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기분 좋았던 건 너 도와준 사람들이 많네 이러는 거예요. 뭔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네. 넌 지금 연애 너라고 안 했긴 했지만 그 연애나 막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없는데 근데 지금 주변 사람들 너무 좋고 하는 일 되게 재밌어하고 좀 힘들긴 하겠는데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바로 약간 나 팀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말 들으니까 원래도 아는 부분이었지만 진짜 서로 도움이 되고 있고 내 인생에서도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이게 카드로 딱 나오네? 약간 그런 맞아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좋죠. 저도 타로 보고 싶어요. 침착맨한테 보상. 안 돼. 아니 제가 침착맨을 좋아해서 침착맨 컨텐츠를 보는데 침착맨이 갑자기 타로 하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타로를. 근데 이제 오픈 채팅으로 이제 랜덤 사람을 이제 시청자를 뽑아서 시청자가 질문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그냥 원래 타로 전문가인 사람처럼 말을 해줬고 그리고 그 침착맨은 믹스 전문가셔가지고 타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섰다도 하셨고
그리고 카드캡터 체리 같은 카드도 하셨는데 이제 그 파2로는 이제 확률을 봐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자기가 한예종을 가고 싶은데 연기를 하고 싶은데 몇 퍼센트 그러니까 붙고 싶다. 그랬더니 말이 해본다 하다가 69%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좀 애매하니까 다시 20몇 퍼센트 나오고 뭐 다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또 69%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한 번 더 했나? 근데 막 침착맨이 아쉬우시면 10,000원 더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되게 응원을 하니까 대신 내줘요.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영업 잘하네. 맞죠. 그리고 막 악기가 들렸다고 여기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살풀이도 살풀이도 맞아요. 해요. 뿌리면서. 재밌겠다. 봐야지.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굉장한 재능이 쩌는 사람이고 이걸로도 이렇게 재밌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타로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리고 원정아 님도 최근에 친구가 타로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타로를 봤대요. 근데 그때 되게 자기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해가지고 저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즐겁다고 얘기하면서 생각했던 게 만수 님이 한테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전시하는 활동 어때요? 지금까지 어땠어요? 했더니 너무 즐거워서 너무 고통스럽대요. 처음에 고통스러워요라고 말씀을 해줬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현실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직장을 다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작업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 작업하는 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즐거워서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도 충격이었어요. 즐거워서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 본업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시면 그죠? 약간 관찰 카메라로 한번 따라다녀 보고 싶다. 약간 끝나고 약간 애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제가 같은 연구실에 있으면서 어쨌든 계속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담백해요. 그냥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커피 마시거나 막 그리고 뭐 같이 밥 먹을 때도 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 담백하고 일만 그냥 하다가 이제 알아서 집 가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마 관찰 카메라를 하면은 마치 좁은 오솔길을 걷고 있는다거나 뭐 끝없는 파도를 서핑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보이지 않겠죠. 급습 인터뷰를 해야죠. 지금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무슨 생각하시죠? 욕 막 나오고 이렇게. 근데 저는 저희 클럽 개구리 침묵 클럽 저희 전시 크루에게 이름이 생겼거든요. 개구리 침묵 클럽이라고. 네. 그 얘기 우리 편 때 했나?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모임의 장점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그런 것들이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딱 어떻게 느끼냐면 저를 객관화를 하면은 생각은 한 90% 그리고 행동 2% 그리고 널브러짐 8%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이 정말 그 생각은 진짜 많은데 행동까지 이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그 생각이 90%를 딱 채워서 정신 차리면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진력의 90%는 진짜 엄청나서 누구도 말릴 수 없어. 나 지금 당장 떠나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을 다 그 생각 90%의 그 원동력을 다 채운 다음에 행동하면 늦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친 것, 놓친 것, 후회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은 다 행동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렇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긴 한데 그걸 바꾸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또 혼자 일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이끌려지기도 어렵고 저 혼자 개선을 항상 했어야 됐거든요. 그럼 음. 다시 돌아오고 했었는데 그나마 요즘에 운동도 하고 좀 더 이렇게 뭔가 책도 막 읽자 하면서 이제 이걸 좀 바꿔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분들 보고서 느꼈던 게 다 프로그램들을 다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냥 생각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손으로 막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분들은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주제가 있고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결과물로 어떤 설치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결과가 되게 빨리 나온다? 뭔가 실험을 되게 빨리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에 비교하자면 각자의 당연히 이제 길레가 있고 지금 폴림이 도리도리 돌 고개를 적고 있었습니다. 절레절레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모든 매체가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경님이 느끼시는 네, 뭔가 제가 있겠죠?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그 전시를 이제 내가 하고 싶지만 혼자 하면 안 할 것 같으니 팀을 만든다. 두 분이서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거 추진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 모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처음에 진짜 이 사람들 왜 하는지 모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미팅 날짜 잡고 이제 막 그때는 멱살 끌고 갔었어야 됐잖아요. 다들 이제 뭐지 진짜 하는 건가 어리버리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전시장 같은 것도 다 가보시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미팅 이제 대면 미팅하는 장소나 막 이런 것까지 그리고 뭐 주제 그리고 뭐 이야기할 거리들 그리고 이 토크쇼 막 저는 엄청 행동이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엄청 저는 착착착 하고 이거 막 사내고 막 돈도 막 쓰고 올 때마다 뜨개가 늘어 있어. 실력이 느시는 건지 개수만 드는 건지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막 늘어 있고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 두 분도 프로그램을 다루시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뭐 VR을 쓰고 뭐 세 개가 합쳐진다고? 어떻게 세 개가 합쳐져 말도 안 돼. 근데 이거를 막 말씀하실 때도 우와 하는데 이제 진행 과정들 이제 뭔가 그 안 되는 부분은 또 빼시고 되는 부분 추가하시고 하면서 이제 뭔가 또 만들어내시잖아요. 막 그런 것도 그렇고 막 어느 날 갑자기 타자기 뭐 샀다, 뭐 했다 해서 뭐 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한테 진짜 없는 건데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만약 혼자서 6월 중순에 전시를 준비하는 거였으면 전 지금도 손으로 막 도자기로 막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재료 같은 것도 다양한 생각을 안 해보고 뭔가 일단 그 손을 막 만들어서 이거 얼굴 이거 뭔가 조소부터 다시 배워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조소 공방 가고 막 그러니까 그 좀 둘러가는 거죠. 근데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아니면 철 프레임으로 뭔가 이렇게 뭐 한지나 이런 걸로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조명 만드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연등 행렬 그 부처님 오신 날 달리는 연꽃 아니면 그 종로에서 하는 그 큰 등 같은 거 있잖아요. 행렬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절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그럼 저 완전 진짜 공방에서 이제 막 그 만드는 그 예술가인 거죠. 근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무슨 프로그램을 막 쓴대. 무슨 말인지 몰라. 좀 약간 그게 필요하긴 했어요. 자막? 제가 따로 알아볼 수 있는 그게 필요했는데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지금 나는 뭐 없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손으로 익히고 빨리 막 그 손으로 익혀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것보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 원하는 형상을 빨리 만들어서 그냥 출력을 해버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두 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냥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완전 아니었거든요. 그런 툴과는 진짜 거리가 멀고 해봤자 스케치업으로 모델링 좀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자극을 받아서 제가 한 2주간 그 독학을 막 하는 거죠. 와. 엄청 잘하셨던데요? 맞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스컬팅을 엄청 잘하셨던데. 맞아. 그래요? 지브러쉬를 응. 네, 저번에 저희 대면 미팅 때 나경님이 그 두상 같은 거를 만들어 오셨는데 지브러쉬라는 3D 스컬팅 툴이었는데 그거를 배워서 직접 만드셨다고 했는데 너무 막 와 어디서 사온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되게 S 샀다고 해도 와 잘 썼다라고 할 정도. 맞아. 되게 진짜요? 형태가 응.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응. 얘가 이래? 이런 내가 예전에 블렌더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맞아. 그때는 도넛. 그냥 응? 언니 다 까먹었는데?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난다고 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건데 제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제 뭐가 없다고? 그러면은 나무 가져와. 약간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톱 들어. 막 뭐 잘 만드네. 막 그런 사람들 막 육체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입력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우면 되지. 저 모르는 미지의 세계니까 몰라 이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뭐 일러스트를 좀 해본 사람들은 포토샵으로 또 금방 넘어가고 뭐 그런 것처럼 어떤 툴을 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냥 금방 익히면 되지. 나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는 중.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집단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가 속해 있던 집단들은 약간 그냥 이거 나는 못하는 사람이요. 막 이런 느낌 있죠. 아유 나는 맞아. 그런 거 못해.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난 다 그냥 손으로 해야 돼. 이런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집단은 근데 생각 좀만 해보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시각이 전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초반에 보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입력을 한번 시켜보자. 언니가 처음에 그 옛날에 한번 카페에서 막 수업을 해줬는데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도넛 만들었나? 맞아. 신기하다 이러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뒤는. 근데 이제 그 태도가 다른 거죠. 그거를 이제 진짜 입력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도넛 100개 찍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으로 끝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나는 진짜 뭐 도넛이 아니라 도넛 가게를 만들어야 돼. 막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제 막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다 덕분에 제가 좀 지브러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나다. 좋은 자극이고 우리를 뛰어넘었다. 맞아. 청추어람이다. 하산하여라. 마지막 질문인가요? 이제? 네.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시는 중에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그쵸. 엄청 힘들죠. 일단 제일 힘든 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아주 후다다다닥 가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인 게 겨울이었잖아요. 그죠? 2월? 뭐 하여튼 그럴 때. 그쵸. 맞아. 패딩 입고 있었어. 네. 근데 지금 벌써 4월 말. 그러니까요. 좀 그 내일 점이- 모레 5월이에요. 네, 너무 압박감이 느껴지고 그 좁은 오솔길? 좁은 오솔길? 오솔길은 그래도 넓지. 오솔길은 피톤치드라도 나오지. 맞아. 우리가 걷는 길은 딱딱하고 절벽길?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 뭔가 구상하고 이거 아까 그 행동력이랑 연관되는 걸 수 있는데 구상하는 거는 막 재밌어요. 막 그 서칭하고 막 레퍼런스 막 맞아. 자극받고 막 그 순간은 전 진짜 엄청난 작가가 돼 있는 거죠. 미쳤다. 세상 다 내가 찢었다. 막 하는데 이제 현실로 딱 오면은 땡 맞아. 뭐부터 그쵸. 해야 돼? 맞아요. 막 하는 거랑 그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늘까지 뭐 A 작업 끝내야지. 그리고 B까지 보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A를 뭐 한 반도 못 한다거나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내일은 B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다음 날도 A 다시, 다다음 날도 A 다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마음속의 플랜은 진짜 그냥 3, 4일 만에 작품 하나씩 탁탁탁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3D 프린팅 이제 겨우 구매했고 막 이제 나는 이미 그 형상이 머릿속에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달려있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만들잖아요. 모델링 하는데 저는 이게 한 2시간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해도 뭔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니까 계속 맞아. 그 작은 디테일 하나 때문에 못 맞아요. 넘어가고 있고 맞아요. 하니까 나 이거 이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나? 막 그런 압박감?
제일 크고 이제 그 압박감을 토대로 좀 달려야겠다. 제일 힘든 점이지만 그걸 이제 원동력 삼아서 이제 채찍질 막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실 뭐 돈이 되거나 뭔가 상업적인 같은 말이지만 상업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시간을 쓰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이게 저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뭔가 학습 능력도 키워졌고 뭐 지브러시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사귄 것만으로도 일단은 엄청난 좋은 점들이 많은데 기회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원래는 제가 어떤 친구랑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작게. 근데 그게 홀드가 됐어요. 그 친구도 바쁘기도 했고 마침 이제 전시도 하고 하니까 뭔가 약간 홀드하고 우리 하반기 다시 한번 얘기할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전시를 안 했더라면 이거를 엄청 밀어붙였겠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막 마케팅 책도 이제 읽으려고 막 리스트업 하고 막 저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쪽을 파볼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할까 하다가 전시 나 기다리다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막 이쪽으로 와서 얘를 이제 놀기 외에 이제 전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시 준비를 안 하고 사업을 만약에 했더라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선택에 대한 음식은 이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점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할 거니까 좀 남은 시간 동안은 좀 집중해야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두 분은 준비하면서 뭐가 힘드세요? 저희요? 뭐라고 대답했지?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저는 일을 너무 잘 벌려요. 그래서 그 일을 수습하느라 그냥 시간이 후루룩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시품을 만드는데 시간을 오래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공유했던 그 진행 상황에서 거의 멈춰 있고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일을 너무 잘 벌린다. 알지. 그래서 그걸 수습하느라 좀 허덕이고 있고 그건 있어요. 약간 그래도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은 있어요. 맞아. 어떻게든 고비 사막을 오르든. 맞아. 어제 그저껜가 저희가 고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북페어를 지원을 했는데 책을 그 전에 써놨던 거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북페어 마감 날에도 이제 레이아웃 짜고 내용을 적고 있었거든요. 그걸 어쨌든 기한 내에 냈어요. 그래서 한 고비 넘었구만. 다음 고비가 있구만. 항상 고비 끝도 없는 고비가 이어져.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내가 자초한 고비들이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제 다른 북페어 갔을 때 그런 비슷한 내용이 또 있었고 그리고 나경님과 저는 고비 사막을 같이 오른 사이고요. 맞아. 그래서 고비 사막 정신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 끝낼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여기에 있는 멤버도 다 알아서 어쨌든 끝낼 것 같다. 저 정말 두렵습니다. 저 정말 두려운 게 이게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출연자 중에 벌님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의 졸업 전시인데요. 그때 이제 상황은 길지만 어쨌든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 두 교수님이 약간 파벌 싸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저의 담당 교수님은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담당 교수님은 저랑 결이 좀 달랐고 다른 파트 담당 교수님이랑 제가 잘 맞았어요. 근데 트랙을 제가 다르게 선택을 하면서 그분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A 교수님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완전 성향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한번 B 교수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힘든데 피드백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공식 피드백이 아니어도 되고 제가 이걸 잘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만 내가 관여하는 순간 이게 좀 월권? 뭐 좀 문제가 좀 커진다. 두 분 사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저는 산으로 갔습니다. 진짜 그 작업이 뭐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원인은 그거예요. 뭔가 그 피드백이 필요한 과정이었는데 부재했다? 탓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뭔가 아이디어가 딱 정리가 되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넘어가지고 정리도 안 되고 뭔가 방향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하니까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마음은 진짜 불편해서 진짜 졸업전시 하기 한 3, 4일 전에도 뭔가 안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거든요. 뭔가 뭘 해내야 되는 기간은 있는데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고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중심이 없으니까 해내지도 못해 하면서 한 일주일 전에 진짜 막 그제서야 대충 해 어떻게든 해내 막 하면서 그게 결과가 좋았던 게 아니라 막 그제서야 막 모델링 자르고 그제서야 막 뭐 하고 저가 그 졸업전시 전날에 막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힘들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엉엉 울고 저희 엄마가 위로를 못 하시는 분인데 제가 막 힘들어하니까 아 괜찮아 그거 그냥 한 학기 더 다녀 아니 졸업도 안 해도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졸업을 안 하고 이 지옥을 어떻게 다시 해 어떻게든 끝은 내고 싶어 막 그런 상황에 이제 벌님한테 그때도 그 프로그램을 잘 다루시는 저한테는 진짜 엄청 언니였거든요. 막 블렌더도 막 알려주고 막 그랬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이 사람은 천재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언니한테 말도 안 되는 파일을 틱 넘기면서 언니 나 이거 그냥 그 렌더링인가요? 렌더링 해줘라고 렌더링 해서. 해줘. 왜냐면 이제 멋진 그 구조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할 시간도 없고. 근데 우리 그 친구들은 다 아직 이제 뭔가 모델링을 손으로 하는 걸 잘하지 이렇게 프로그램 다루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그럴듯하게 렌더링만 된 이미지만 있어도 그냥 그걸로 보드만 만들어도 교수님들은 이게 진짜 허접이라는 건 알겠지만 애들은 그래도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갑자기 퀄리티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체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꼼수였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하루 만에 배울 순 없으니까 언니한테 그냥 넘겼는데 그때 제가 밤새면서 했습니다. 밤새면서 아침에 해 뜨는 거 봤어요. 렌더링 하면서 진짜. 근데 언니가 그때 저를 살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동아줄? 였고 그리고 그 파일이 제가 처음 대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겁나 크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벌님이 했던 게 왜 이렇게 커? 파일 왜 이렇게 무거워? 저는 그게 무겁다는 개념도 잘 모르고 제가 그걸 설정을 잘못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언니가 더 약간 금방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좀 오래 걸리고 해서 언니가 그 이미지 파일을 다 준 거죠. 그 렌더링을 해서 되게 그럴듯한 포인트에 대한 이미지를 줬고 그게 아마 전시 당일인지 뭔가 뭐 전전날인지 거의 아침 몇 시까지 넘겨서 거기서 프린트해서 그 판넬 만들어서 들고 가는 일정이었어요. 발표하러. 그냥 그럼 당일이네요. 당일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그러니까 그 발표하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었거든요. 그럴듯해 보여요.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제가 또 그런 순간적인 그런 건 좀 잘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학업지가 받아가지고 막 발표했는데 엄청 혼났어요. A 교수님도 저를 외면하면서 뭐 아무 실체도 없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두둥 B 교수님 등장. 그건 코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우는 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진짜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찝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저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이제 벌님이 저한테 구세주였다는 점과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칭송하는 뭔가 어떤 이 캐릭터를 되게 높게 본 부분이 있는데 어릴 때 약간 그런 그때의 기억? 맞아. 네, 그런 게 진짜 저를 살렸거든요. 저를 졸업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근데 그 벌님이 없었다면 그리고 벌님이 도와주기 전까지 저는 진짜 고통의 굴레 속에서 진짜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해낼 수가 없는 거를 계속 내가 해야 되는 느낌? 근데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건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발표 전시를 해보는 건 그 다음 이번 전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연중에
나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막 나는 이게 지금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막 그때 약간 그런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에 잘해서 그걸 이제 깨부숴야 되는 이제 좋은 기회긴 한데 뭔가 전시 힘든 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든 생각이 그때의 뭔가 그런 불안함이 살짝 있어서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 이번 전시 전전달에 그 벌님이 저를 이제 다시 어디까지 했어? 쫙 혹시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러면서. 나 준비됐어. 이러면서. 진짜 근데 그런 지금 갑자기 이제 약간 좀 감정이 올라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밤을 새가면서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자매님. 타로 카드가 아주 딱 맞네. 네, 딱 맞네요. 그 집 어딘가요? 서울대 나도 입구에 가야겠네요. 있습니다. 근데 전시 그런 거 가끔씩 썰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 팀 자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뭐 다른 분한테 이제 맡긴다거나 똥줄 타면서 맡긴다거나 뭐 그럴 때도 꽤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또 뭐 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뒤에 나경님은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일 같은 것도 결국에는 다 해결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끝내면 되지 않을까? 맞죠. 너무 전시에 딱 그 얽매여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보다 그 뒤에 전시는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일을 잘 쳐내갔으니 시작 잘 쳐내가자라고 잘 마무리하면 되지 않나? 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같이 계속 잘 해보고 네. 그리고 마무리도 잘 해서 저희 전시를 순조롭게 진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경님의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6월 16일부터 6월 23일 교대역에 있는 S1 프로젝트 갤러리에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 안녕.